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건조가 돼서 진수식을 거행한 일명 정조대왕함으로 명명된 대한민국 이지스 전투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지스 전투함이면 유명한 세종대왕급 클래스의 네. 전투함이 있죠. 세 척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어서 이 정조대왕함, 그러니까 네임십이 되니까 정조대왕급으로 불리는 네. 이 이지스 전투함을 이 전투함 포함해서 두 척 더 해서 총 세 척을 건조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1번함, 바로 네임십 정조대왕함이 진수가 된 것입니다. 대통령 행사까지 있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조대왕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한번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번 시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정조대왕함 하면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세종대왕함 세 척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늘 했었어요. 사실상 섬나라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도무기, 그다음에 주변에서 전쟁이 나게 되면 가장 먼저 바다를 건너서 미사일들이 날라오거든지 전투기들이 날라올 거잖아요. 그럼 일단 가장 좋은 건 바다에서 막아야 되는데 저는 이지스함 세 척 가지고 든든했지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했는데 세 척 더라고 하니까 되게 좀 마음이 좀 안정된 느낌? 그런 걸 좀 받았습니다. 이교대 근무가 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 이지스함을 비롯한 우리 그 기동함대의 구성을 사실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 66함대입니다. 일본 해자대가 88함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8 곱하기 8. 한 개 호위대군의 8척의 호위함과 거기에 탑재되는 8대의 헬기, 대잠 헬기를 해서 88함대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6척의 전투함으로 이루어진 한 개 기동함대와 거기에 이제 탑재되는 헬기, 대잠 헬기로 이루어진 6 곱하기 6, 66함대 그렇게 구성된 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 척을 건조한 후에 차후에 또 다른 성능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건조하겠다. 그 건조 계획도 다 있었고 그러한 건한 계획에 의해서 딜레이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 빨리 된 것도 아니고 아주 시기적절하게 건조가 되기 시작한 그런 함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표면적으로 정조대왕함의 스펙을 알고 싶어요. 스펙 우선 사실 세종 크죠. 네. 크기부터 말씀드릴까요? 그렇죠. 네. 경하 배수량으로 따졌을 때 세종대왕급하고 비교를 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세종대왕급보다 600톤가량 늘어난 8,200톤이고 8,200톤. 이것이 경하 배수량이라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만재 배수량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무기 체계가 다 장착된 연료랑 연료도 다 가득 들어가는 만재 300명 배수량으로 다 타고 하면은 봤을 때 12,000톤에 육박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11,000여 톤으로 보는데 뭐 언론에서는 12,000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000여 톤에서 12,000톤 사이에 대형 전투함이 되겠고 이 크기는 서방 수상 전투함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중국이 지금 자랑하는 05형 구축함과 일본의 구축함에 버금가는 그런 구축함이 되겠습니다. 속도는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속도는 30너트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해군 전투함은 30너트 이상은 항상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추진기관을 연구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건함 계획에 그것이 들어가서 반영됐습니다. 뭐 가스터빈이 한 4개 정도 들어갔다고 하던데. 그렇죠. 가스터빈 4개의 4기가 들어갔고 더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그 크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왜 세종대왕급의 모든 설계의 기본 설계를 같이 따라가면서 거의 똑같았거든요. 같이 따라가면서 길이가 4m나 늘어났을까? 무려 4m나 늘어났다는 얘기는 함정 자체에서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거 왜 그랬을까 하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뭔가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나 엔진 시스템을 탑재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함미 쪽에 그러니까 함의 그 뒷부분에 그런 변화가 큰데요. 거기에서 우리의 그 대잠 음탐 시스템 통합 음탐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통합 음탐기 시스템 전체의 시스템 무게가 무려 상당히 무겁죠, 이게. 30톤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지하는 길이가 4m가 늘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뤘기 때문에 무려 길이가 170m가 되는 그런 전투함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170m에 사람이랑 무기를 다 태우면 10,000톤이 넘는 배가 30노트로 달린다니. 아까 여기서 잠깐 그 얘기 듣고 허수음이 나온 게 이 스펙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바다는 사실 파도도 있고 바람도 치기 때문에 저도 배를 타보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10노트만 넘어가면 속도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크기의 배가 한 30노트로 이제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대한민국 해군의 광개토급 호위함에서 탑승을 해서 함상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함상 토론회를 하기 전에 수상에서 항해를 한 다음에 정박해서 함상 토론회를 하는데 그때 30너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의 속도를 냈었어요. 그때 갖는 그 웅장함과 파워 힘은 정말 대단했고 이것이 바로 군함이고 이것이 바로 전투함이구나. 야. 비교를 하자면 영국 로열 함대의 그 전투함들이 뭐 28너트 정도 되거든요. 최대 속도가. 거기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30노트라는 것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알 수 있고 어뢰 공격에 취약할 수 있는 속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상 전투함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준의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속도를 마냥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일본이 갖고 있는 최신의 이지스함과 정조대왕함을 비교하자면은 어떤 점이 비교가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 음탐 시스템, 그러니까 대잠 시스템에서는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는 게 정조대왕함이고요. 반면에 그 BMD라고 하죠.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추는 베이스라인 9.2 이상의 그런 그 전투 시스템에서는 동등 하나 거기에 갖는 대공 미사일이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정도 수준의 정도대왕인데 이것은 정도대왕이 최선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탄도미사일의 그런 방어 범위는 한 몇 킬로 정도 돼요? 이론상 1000km가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탐지 수준에서 벌써 그 정도로 탐지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반도를 한 척이서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미사일은 어떤 게 탑재가 되는지? 대공 미사일은 지금 현재 SM2 블록 3 B형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SM6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실 한 오래전에 발표가 난 사항이고 거기에 맞는 그 수직 발사 시스템이 이번에 건조를 하는 사진, 진수한 사진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예. 그래서 KVLS2는 이제 한미에 24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함수와 한미에 각각 MK41 미제 수직 발사관이 앞에는 32셀, 뒤에는 16셀이 들어가고요. 또 앞에 KVLS1 그것이 또 16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합 88셀의 수직 발사관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비교를 하자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무려 128셀이나 됐는데 왜 40셀이 줄어든 88셀이냐? 네,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왔죠. 그렇지만 밀리터리 맨 사이에.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의 수직 발사관을 채용을 안 했을 때에 오는 불리함 이런 것들을 이번 정조대왕함에선 많은 부분 한국형 수직 발사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개발하고 들어가는 대공 미사일이나 대지 미사일이 많이 장착이 될 거다. 그리고 홍상어도 많이 장착이 될 거다라는 게 읽혀지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128셀이나 되는 너무 많은 과무장을 한 상태인 것도 세종대왕함을 보면서 늘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좀 더 효율적으로 맞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줄어든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또 달라진 게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세종대왕함과 비교를 했을 때 기존 이지스 전투 체계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베이스라인 7.11이 세종대왕함이었고요. 그 세종대왕급을 도입했을 때는 베이스라인 7.1이 가장 최신의 이지스 전투 시스템이었고 지금의 최신 버전은 베이스라인 9.12라고 해서 우리로 표현하면은 K2 베이스라인 K2라고도 명명을 합니다. 뭐 일본도 그 비슷하게 똑같은 시스템인데 일본 자국의 어떤 제식명을 붙이기는 하는데 그런 이지스, 그러니까 최신형 시스템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최신형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과 뭐가 어떤 게 좀 다른가요? 가장 다른 게 BMD 능력을 극대화한 시스템으로서
탄도미사일 요격에 최적화된 그런 예. 이지스 시스템의 하나죠. 그래서 그리고- SM6가 실린 예. 건가요? 그렇죠. SM6도 실리고 사실 미국의 이제 그 알레이버크 구축함에는 그 BMD 시스템 자기들의 목표가 SM3를 그 최적화하기 위해서 베이스라인 9점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시스템을 쓰면서 SM3가 차후에는 도입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그런 있어요. 얘기가 좀 있었죠. 네. 이게 보니까 IAMD라고 해가지고 통합공중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이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 버전 이지스 함은 탄도 미사일을 대응할 때 다른 대공 탐지기가 딱 멈춘다면서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정조대왕함은 그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대지, 뭐 대공 그 외에 모든 대함도 마찬가지고 수평선 밖 목표물에도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다목적의 미사일을 갖다가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바꿔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베이스라인 7.1이라 하더라도 BMD 능력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좀 제한적인 BMD 능력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완벽한 BMD 능력까지 갖추어진 거다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대공 미사일로서 지난번 소개해드린 SM6가 바로 그것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종대왕급하고 비교해서 바뀐 것 중에 하나는 또 오해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대함 미사일이죠. 네. 우리가 개발한 해성 대함 미사일 발사관이 세종대왕급은 16개 네. 발사관이 있는데 정조대왕급은 2분의 1로 줄었어요. 8개. 왜 8개로 대폭 줄었느냐.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는 한미에 있는 KVLS-2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할 만든 수 없죠. 수직 발사관에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더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함 무장의 그 능력은 더 늘어났는데 그걸 수직 발사관으로 옮긴 것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일단 KVLS가 그 자체가 일단 좀 부피가 커졌다는 거 그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부피도 커졌죠. 해공 근접 대공 미사일이죠. 그 네. 근접 대공 미사일이 한 셀에 4개씩 들어가는 그렇죠. 수준이라서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세종대왕급 이후에 정조대왕급 마리 구축함이지 이건 거의 순양함 수준의 이 전투를 가지면서 본격적인 대양 해군의 길을 걸으면서 일본 해자대와 어깨 나란히 할 수 있고 중국 함대와도 어느 정도 이제 호각지세를 이룰 수 있고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뭔가 대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보기엔 이번 정조대왕급의 배치의 가장 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많은 언론에서 그 BMD 능력을 이야기하고 정조대왕 그 진술을 통해서 그런 부분만 소개하는데 사실 가장 정말 두드러진 것은 대잠 능력의 획기적인 확 뛰어올랐죠. 업그레이드고 거의 3배 정도 뭐. 그렇습니다. 네, 이 수준은 서방 진영의 전투함 중에서는 최고 사양인 것 같아요. 우선 많이 바뀐 게 함수 부분에 있는 소나, 네. 그걸 흔히 바우소나라고 하죠. 그 바우소나의 크기가 세종대왕함에 장착되어 있는 바우소나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 배 밑에 이렇게 약간 톡 튀어나온 그 부분 그렇죠. 얘기하시는 함수 거죠? 부분에 네. 있는 그 엄청나게 큰 바우소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함수 부분에 견인식 저주파 예인 음탐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로 이렇게 해서 물속에 길게 늘어뜨리는 거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게 있고 또 능동 예인 선배열 네. 시스템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보면 3개의 대잠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게 탐지 시스템이잖아요. 그 탐지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한마디로 물속을 볼 수 있는 눈도 엄청 좋아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잠 능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정조대왕함의 능력에서 대잠 능력이라고 하면 서방 세계에서 최대의 능력을 가진 전투함이다.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이 가지고 있는 구축함 중에서는 물속을 볼 수 있는 눈이 가장 좋아졌다. 그래서 흔히들 수중에 조기 경보 체제가 갖추어진 플랫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한국 해군이 해상자위대한테 제일 딸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느 정도 지금 커버해주는 카드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잠 능력은 일본 해자대가 예전부터 키워왔던 그런 분야이기 네. 때문에 우리의 그 해군은 사실 천안함 이전에는 그렇게 대잠 능력에 대해서 그렇죠.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천안함 사건을 이후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고 당면 과제가 됐죠. 그거에 대한 결과로 나온 게 이 정조대왕 함이. 그래서 가장 의미를 두는 거는 바로
대잠 능력이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좀 당했잖아요. 대한 미사일에 대한 미사일 당했는데 몇 개 정도를 한 방에 커버할 수 있나요? 이론상으로 18개에서 24개의 목표를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세종대왕급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은 SM6의 능력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2배, 3배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루미네이터, 그러니까 조사기 필요 없이 이론상으로 18개, 24개지만 그 이상을 동시 교전을 할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 3개의 미사일이 날라왔는데 그래도 격침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정조대왕함이나 세종대왕함에서는 30발은 쏴야 뭔가 해볼 수 있다. 그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론상으로. 네. 예. 근데 정조대왕함에다 30발을 쏘려면 네. 전투기건 전함이건 모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좋은 목표물이 되거든요. 그렇기도 엄청 부담이 하고 되죠. 예, 네. 다종의 플랫폼에서 발사를 한다면 그만큼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척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격침시키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 그거는 상대방 함대가 입장에서도 우르르 몰려가서 한 척을 향해 집중 사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그렇죠. 예, 그거는 가성비가 안 맞죠. 좀 현실적이지 않죠. 든든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제 세금이 이렇게 쓰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번외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 탑승 인원들의 이 노하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이들이 탑승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 승조는 300명 정도인데 예. 세종대왕급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대한민국 해군에서 많이 문제시되는 것이 승조원들이 점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갖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조대왕함에 가급적이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그렇죠. 무인함이 거였는데 자동화. 네. 네. 함의 크기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 승조원 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한 셈이 됐고 또 하나 보자면은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계속 확대해서 앞으로도 승조원 수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벌써 우리가 이지스 시스템을 운영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8년에 그렇죠. 사실 세종대왕급을 진수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아, 그 참석하셨군요. 이벤트에 갔었는데 그때의 어떤 감동이 좀 지금 되새김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이지스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았는데 노하우가 잘 없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네. 이제는 우리 이지스 시스템을 운영한 지 상당한 노하우가 생겼고 그것이 정조대왕함을 세 척을 더 운영하면서 더더욱 늘어나리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발전됐다고 봐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정조대왕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이 정조대왕함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다. 상당히 획기적으로 늘어난 대잠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대잠 경보 플랫폼이 생겼다.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수중에서 잠수함으로 수상함을 노리는 그런 것은 많이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네. 깝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BMD 능력을 갖기 시작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모하지만은 그 한미 부분에 있는 KVS-2의 장착제 또 하나가 초음속 대한미사일과 함께 우리가 LSM 개발하고 있습니다. SM이 거기에 지금 장착될 예정이죠. 예, 사실 장착될지 안 될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SM 일단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리라고 보면 거기에 장착을 목표로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이것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정조대왕함 진수에 대해서 한번 정조대왕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